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세대를 생략한 상속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몇 회 전 컨텐츠에서 세대를 생략한 상속의 장점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주의사항 위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요 함정을 간과한다면 훨씬 더 많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함정이 뭔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세대 생략 상속의 개념은 조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그 자녀가 손자녀에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상속을 해주면 같은 재산인데 세금을 두 번 내는 일이 발생하죠. 부동산일 경우에는 재산 가치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2차 상속 때는 세금을 더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한 번에 바로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세대를 생략한 상속을 말하는 겁니다. 국세청이 바보는 아니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상증세법 제27조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 할증 과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산출세액의 30%까지는 추가적으로 할증을 합니다. 단순 이런 상속보다 세대를 생략한 상속은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세금을 30% 더 낸다는 내용이죠. 만약에 미성년이면서 20억을 초과해서 세대 생략 상속할 경우에는 40%를 할증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부유한 분은 아직 제가 만나서 상담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0%만 할증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가는 개념이 낫냐, 아니면 할증이 되더라도 한 번에 주는 게 낫냐, 세금으로 조금 따져가지고 어떤 쪽이 효과적인지 하면 된다라고 지난 컨텐츠에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함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 컨텐츠에서 이야기 안 나눈 내용을 위주로. 여기 내용을 보면 할아버지가 있죠. 상속재산이 14억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있고요. 자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 상속분은 자녀들이 4억씩, 배우자가 6억씩 가져가죠. 그러면 우리가 상속 공제가 어떻게 되죠?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 법정 상속분까지만 주니까 6억이니까 배우자 공제는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괄 공제는 5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11억을 공제받는 겁니다. 그러면 14억에서 11억을 빼주면 우리가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돼요. 계산을 해보면 누진공제까지 빼주면 20% 구간이기 때문에 총 5천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생각하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배우자에게 줄 6억을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배우자 공제는 5억까지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게 더 효과적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공제가 10억 되는 거니까 14억에서 10억을 빼주면 4억이죠. 그러면 20% 구간 8천만 원이고요. 누진공제 1천만 원 빼주면 7천만 원 납부하면 되겠구나. 이게 더 낫겠네. 그러면 어차피 배우자 공제 이렇게 10억, 상속 공제 10억 될 거, 야, 너희들도 4억씩 가져가지 말고 너희도 재산 많으니까 너희는 3억씩만 받아라. 손자녀에게 4억씩 주는 겁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괜찮은 전략일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상증세법 24조에 기술되어 있는 상속 공제에는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도가 뭐냐면 여기는 상속재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과세가액이라고 쳐볼게요. 과세가액 14억에서 세대를 생략해서 준 이 금액을 빼줘버려야 됩니다. 그게 24조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 선순위 상속인, 아까 사례로 보면 엄마 아빠가 되겠죠.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 손주잖아요. 이분들이 선순위 상속인이죠. 이분들이 아닌 자가 받았을 때는 그 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죠? 14억에서 8억을 빼니까 상속공제 한도는 6억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10억을 공제받는 게 아니라 최대 한도가 6억이기 때문에 6억밖에 공제를 못 받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14억에서 6억을 빼면 8억이죠.
그 8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상속세율 구간이 30%죠. 과세표준 구간. 그러면 1억 8천, 누진공제 6천 빼주면 1억 2천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또 다른 사례 볼게요. 할아버지가 상속재산이 5억이 있어요. 일괄공제 5억 되니까 이거 그냥 자녀에게 주면 세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손자녀한테 주는 겁니다. 뿅 요렇게. 그러면 일괄공제 5억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맞지만 한도라는 게 있다 그랬죠. 세대를 생략해서 줘버렸죠. 그러면 5억에서 그 준 금액만큼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로가 돼버리죠. 그게 상속공제의 한도입니다. 없는 거죠. 그러면 상속재산과액 이 5억은 그대로 과표 구간에 들어가게 돼서 5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게 유리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세대를 생략한 상속이. 그래서 어떤 게 유리할지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상담을 할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 섹터별로 구분을 해야 돼요. 상속 개시 전 단계에 우리가 확인할 사항, 그리고 상속세 납부 단계에서 주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 상속 종료 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항들을 구분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상속 개시 전 단계에 10년 단위 비과세 증여를 해야 된다는 점, 수중자 분산 증여가 얼만큼 유리한지, 세대 생략 상속 및 증여가 어떻게 유리한지, 여기 보면 할증 상습공제 축소 주의라고 써있죠. 부담부 증여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사항을 확인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게 어떤 걸지, 무조건 절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나눠주고 싶은지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납부해야 될 상속세 있죠. 그거를 종신보험을 통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부의 이전이 조금 더 부드럽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상담을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자, 이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다 합법적인 상속세 절세와 동시에 상속세 납부 재원도 마련하고 싶으신 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사실 변호사가 아니에요. 어제는 저한테 변호사님하고 연락 오신 분이 있는데 변호사 아닙니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신 분,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에게도 부를 온전히 대물림할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연락처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에 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입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